네, 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최근에 공사비 상승,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가, 신규 분양가가 15년 만에 매매 시세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부산의 분양가는 매매 시세보다 954만 원이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참 놀랄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죠. 부동산 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난해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 평균 아파트 매매 시세 1918만원보다 145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이제 이렇게 평균 분양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 시세를 역전한 겁니다. 2009년도 당시부터면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때 이제 대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8년, 9년 그 시절에 이렇게 매매 역전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처음이다. 분양가의 매매 시세 추월은 이게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이게 좀 쭉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4,820원, 평균 매매 시세 4,300만원보다 520만원이 비쌌습니다. 전용 면적을 적용하면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1억 7천만원이 높은 것이다. 평균 분양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올랐는데 부산은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2,357만원, 평균 매매 시세가 1,403만원, 그러니까 954만원 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쇼킹한 게 지난해 평균 분양가하고 매매 시세를 빼면 평균 매매 시세의 배 이상 가격으로 분양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평균 분양가의 절반 가격이 시중의 매매 시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균 분양가에서 평균 매매 시세를 뺀 가격이 가장 큰 곳은 제주였는데 울산, 광주, 경북, 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참 여기도 참 엄청나게 이제 이런 그런 신규 분양가의 가격이 비쌌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본격화된 금리 인상 많이 됐잖아요. PF 부실 여파에 따른 조달금리 증가, PF 지금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인건비, 물류비 상승. 인건비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최저임금제 이런다면서 이제 올려가지고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영된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건설기술 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면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28% 뛰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민간 택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서 분양가가 사실상 자율화됐습니다. 자율화되면서 그러다니까 2021년 이후 계속 격차를 좁히던 분양가가 이제 지난해 역전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는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없어진 거죠. 사실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 분양을, 그때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평당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40년 전이니까 40년 전이네요. 해가지고 노태우 정권 때 부동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완전히 로또였죠. 이게 당첨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수천만 원 차익을 남기고 전매를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로또 청약 광풍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공사비 상승 부담도 안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쌓인 집 앞 건설사들, 여기에 더 문제가 이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주택. 더구나 준공을 하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이 그야말로 참 심각한 거죠. 이게 건설사들로 봐서는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서울은 모르지만 지방 소유자들은 신축으로 안 가는 거죠. 신축으로 안 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아파트나 이제 할인하는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1년, 2년 사이다 보면 땡 처리를 한다 그러죠. 이게 마이너스 P도 없고 엉망입니다.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또 오를 전망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상승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공택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 뭐 수익 근차제, 건축자재, 물류비 계속 오르고, 환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부산만 문제가 아니고, 시아파트 보통 보면 청약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비싼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건설사들도 이제 이게 소화를 못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에 이제 프리미엄이 보통 이제 생겼는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P가, 일부 아파트들은 신축인데도 마이너스 P가 붙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분양가가 비싸게 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비싸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기 힘든 거죠. 시장 침체되고 금리 불안이 커지면서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격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기존 아파트를 선호하면서도 기존 아파트 가격도 또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은 자금 회전이 어려워지고, 뭐 PF 이런 거 대출 리스크도 커지니까 뭐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일부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고, 부산에도 몇 군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전국 신동 아파트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특히 그거는 이제 특히 지역이 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참,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로 이게 참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추월해가지고 미분양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매매 시세보다 954만 원이 비싸니까. 그래서 뭐 이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체감할 수는 있겠죠. 실제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다른 지역도 비싸다지만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분양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 주변에 있어요. 그건 해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소돼야 이게 지금 일반 구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건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당 3,500, 4,000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충격적으로 지금 와닿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의 부산이 분양가가 매매 시세보다 앞지른 건 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954만 원이나 비싼가 계산하면 정말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아파트 분양하는 부분, 그리고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산 부동산의 악재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도 큰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